안녕하세요. 저희는 법무법인 에이시스 이상훈 변호사, 최빈영 변호사. 김훈정 변호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개인 인간관계라든지 생활, 그리고 수입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느껴온 주관적인 그 경험에서 비추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변호사로서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직업이 변호사다, 여기서 오는 장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? 그 변호사로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.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변호사가 됐을 경우에도 좀 나이가 많으신 의뢰인분들 만나더라도 뭔가 하대나 이런 것보다는 존중을 해주시고 성실함, 책임감,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지식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좀 해주시는 느낌을 받는다. 그런 것들이 일단 인간관계에서 이제 변호사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다양한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받고 어떤 인간관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,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인간관계가 끊기지 않는다. 네.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저도 공감하는 게,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그런 이미지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굳이 먼저 증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권위주의라기보다는 네. 그래도 존중을 해주신다는 느낌? 아무래도 네. 존중을 해주시면 좀 더 저희도 더 다가가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변호사가 안 됐으면 사실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실 저희가 만나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단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, 굳이 꼽자면 주변 지인들이나 이제 조금 친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법률적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고민 같은 거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. 처음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되게 저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제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,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면 사실 답변을 해주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, 그래서 가끔씩은 그게 조금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긴 있어요. 또 때로는 이제 저랑 친분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제 무턱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본론부터 얘기하면서 그렇게 너무 이제 무례하게 좀 뭔가 저를 이용하려고 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인간관계는 좀 정리될 때도 있어요. 그 사람과는 제가 다시 연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조금 거리를 둘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,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인간관계로서의 관계와 업무와의 영역이 좀 모호해지면서 삶의 분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거든요.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답을 해주면은 일로서 생각하는 의뢰인들은 왜 이런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. 아주 친하면 또 그렇게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해 라고 결론만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또 안 해주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죠. 변호사가 직업적으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랄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변호사가 이제 전문직의 일종이니까, 또 이제 변호사는 이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,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성취감도 굉장히 큰 변호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다양한 필드 쪽, 전문 분야 쪽 변호사의 이제 자문을 받는 사회 풍토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법률 자문이라든지 사건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장점,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의뢰인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, 그런 것들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장점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? 생활적인 측면에서? 속무를 하는 변호사는 일을 하는 게 뭔가 틀에 박혀 있지가 않아요. 일을 이제 소송이라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송이 뭔가 좀 바쁠 때가 몰린다거나 어려운 사건이 이제 들어왔다거나 하면은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가 있죠. 그리고
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그 타이트한 게 좀 없어지는 시점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생활에 좀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일상이 아주 반복적이어서 뭐 좀 따분하다, 지루하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회사 생활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내 시간을 쓰는 거고 그런 점이 되게 좋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뭐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소위 말하는 때우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서 업무의 좀 장점인 것 같고 뭐 내가 투입해서 노력을 해서 이게 잘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뭐 성취감이라든지 뭐 그거에 따른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업무적으로는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좀 특히 그 김 변호사님이 원래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일반 기업에서 이제 네. 일을 하셨었잖아요. 네. 그 생활과 지금 현재 변호사 되고는 이후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 업무적으로 훨씬 좀 훨씬 자유롭죠.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는 그때는 뭐 제가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빨리 나와서 문을 열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만 열고 앉아있고 이런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좀 안 맞았거든요. 근데 변호사 업무는 사실 일이 없는데 앉아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, 변호사들이. 보통 이제 일이 좀 뭐 바쁠 때는 일찍 나오거나 야근을 하지만 아닐 때는 또 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면이 변호사들은 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변호사 업무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건에 대한 너무 그 부담감이나 네.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건처럼 와우. 의뢰인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과가 혹시라도 잘 안 나왔을 경우 그럴 경우에 오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,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변호사들은 이제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강약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. 네. 왜냐하면은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과 관련된 그리고 중대사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뭐 하나의 의뢰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의뢰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뢰인들의 어떤 마음을 저희도 갖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강약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근이나 뭐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좀 비슷한데 이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의뢰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 삼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판결이 선고가 되었거나 어떤 처분이 있었을 때 그 기대하는 거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. 그럴 때 이제 의뢰인보다 저희가 먼저 알게 되잖아요. 그 결과를. 그거를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 뭐랄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부분이 고민되고 또 힘들죠. 그 부분이 저도 업무하면서는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학부 때나 로스쿨 때 진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뭐 변시 준비하고 뭐 했잖아요. 변호사가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. 맞아요. 실무적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뭐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안 해본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건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판례를 찾아보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대학원을 또 가기도 하잖아요.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공부를 더 하려고. 뭐 만약에 변호사를 이제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.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. 딱 자격 취득하기 위한 이제 수험은 사실 네. 기본 소양이었던 것 같고 지금 느껴보면은 맞아요. 그리고 네. 사실 그때 공부해서 알았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.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의료 사건 관련한 사건을 맡았다 하면은 의료 부분에 대해서 쓰는 용어라든지 그쵸. 뭐 진단을 하고 뭐 동의를 받고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. 그 업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도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. 네,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 어떤가요?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변호사 수가 한정되어 있을 때보다는
이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만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뭐 과거에 비해서는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뭐 처음 시작할 때 어쏘 변호사로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이고 해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에이시스를 만들어서 이제 대표 변호사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. 네, 그렇죠. 개업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어쏘 변호사로서의 급여하고 지금 대표 변호사로서의 급여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특히 이제 김 변호사님은 원래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고 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. 그럼 좀 어느 정도 비교나 이런 부분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? 이제 급여 체계가 알잖아요. 네. 신입이랑 뭐 대리, 과장, 차장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제 아주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장급 월급 정도가 변호사 시장에서 이제 어쏘가 받는 초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? 그때 당시 어쏘- 기준으로 비춰보면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차장급 정도가 어쏘 한 3년차? 이 정도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뭐 이게 시장이 뭐 대기업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은 또 좀 다르고 뭐 변호사 시장도 지금 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때랑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저가 이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랑 비슷했던 것 같고 변호사가 이제 급여나 이제 보수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20년 전부터 있었어요. 그 전에는 변호사 시장이 그럼 정말 좋았나 봐요.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,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도 뭐 경쟁이 치열하고 보수가 조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보면은 그때보다 근데 지금이 훨씬 좀 시장은 조금 뭐 과거에 비해서 계속 어려워진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네, 변호사로서 월급을 받는 법무법인에 고용이 돼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변호사, 어쏘 변호사라고 하죠. 그때 생활과 개업 변호사가 됐을 때 수입에 대한 비교는 어떤가요? 제 생각으로는 같은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업무 강도는 개업 변호사가 훨씬 낮죠. 어쏘로 있을 때 처리하는 총 사건의 개수나 뭐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효율은 개업 변호사가 훨씬 좋죠. 그 일하는 시간 투입 대비 나오는 산출은. 그런데 이제 개업 변호사의 단점은 어쏘 변호사처럼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라는 거. 매월 다음 달 걱정을 해야 되고 내년 걱정을 해야 되고 그 업무 외적인 그 스트레스랑 그것도 업무의 강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네. 하면은 뭐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. 근데 그거는 뭐 사람 성격에 따라서 네. 좀 갈리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.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운영의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그거의 결과로서 수입이 좀 좌우지우지 될 수 있다.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입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, 과거에 뭐 명성이 있었던 뭐 이 직업 자체를 갖는 것만으로 뭐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보장이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사실 효율은 좋을 수 있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그리고 사실 변호사라는 게 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다른 산업군처럼 투자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뭐 치킨집을 창업한다거나 뭐 음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 억이 든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온전히 이제 나의 어떤 시간을 쓰는 사업이니까 변호사가 좀 리스크가 좀 적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해요.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활적인 부분,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